네, 출란교실입니다. 제가 그 출란교실을 운영을 하면 구독자분들께서 피드백을 많이 주시는데, 출란교실은 뭐 화면에 이게 칠판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서 스피커로 해서 운전하면서 이렇게 출란교실을 들으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오늘은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스피커폰으로 이렇게 들으시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출란을 키우면서 늘상 이 출란 교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식물이나 동물이나 생명을 키워내는 것은 다 똑같다. 다 똑같은데 식물은 동물하고 달리 표현의 방법, 또 살아가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이 인간도 동물이죠. 이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식물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이기도 하고 뭐 실수를 많이 저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동물을 키우는 관점에서 식물을 바라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저는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 똑같은 원리로 식물을 동물화해서 또는 의인화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습관을 자꾸 이제 들이려고 하고, 또 여러분한테도 한번 그렇게 한번 바라봐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 출란으로 국한돼서 식물을 논하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식물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출란에도 만약에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한번 읽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식물이 뭘 원하는지, 지금 뭘 불편해하는지 이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베란다나 난실에 가서 출란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뭔가 느끼려고 하죠. 느끼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탁 또 느낌이 와요. 좀 이 출란이 물을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등등의, 좀 더워하는 것 같은데, 좀 추워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나는 오래 하시는 분들은 아마 느낌적으로 알 거예요. 그것을 뭐 이론화시켜서 어느 때 추운 것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더운 건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느낌으로 와 닿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 논리상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식물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주시죠. 이제 그걸 비료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뭐 영양제다, 어떤 거는 비료다, 활력제다,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식물한테 도움이 되도록 주는 것은 통칭 비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생물을 투여하는 것도 미생물 비료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엄격하게 나누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뿐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모든 이제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체는 스스로 다 살아가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자연이라고 하는데, 이 자연이라는 것이 이 한자 말이지만 굳이 풀어서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면 스스로 그러하다, 이런 뜻이라 그래요. 스스로 그러하다.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지구라는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는 얘기. 잘 살아간다. 그 인간이 굳이 보호하지 않아도 자연은 놔두면은 알아서 잘 성장하고 변화되고 보존된다. 근데 우리 인간이 자연보호라는 이름 하에 이것을 뭐 보호하려고 인간이 개입되는 순간 이것은 자연 보호가 아니라 자연 파괴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요. 또 인간이 자연의 일부분인데 인간이 어떻게 자연을 보호하느냐? 자연은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그냥 놔두면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국의 유명한 가수 비틀즈는 삶의 지혜는 레릿비다, 이렇게 노래를 한 적이 있어요. 레릿비, 그냥 놔둬라. 이것이 곧 한자 말이나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자연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에 맡겨둬라 이런 뜻이죠. 놔둬라, let it be. 그래서 이제 그 출란도 그냥 놔두면 되는데 우리가 비료를 투입하는 그 목적은 좀 더 세력을 빨리 확장시켜라. 촉수를 빨리 늘려라. 꽃을 더 크게 피워라. 이런 등등의 목적으로서 비료를 투입한다 그랬어요. 그것을 속전속결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인간의 욕심이 개입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출란이 영양분을 잘 주고 비료 관리를 잘 하고 해서 퉁퉁하게 광유보로 빠져서 튼실하게 자라면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것이 튼튼하고 세력이 왕성하게 불어서 건강한 난초로 보이는 것뿐인데 실제 출란이 건강한 걸까? 이런 의문을 저는 많이 가졌었어요. 정말 이게 광역으로 빠지고 엽성이 튼튼해지고 세력이 확 불어서 촉수가 늘어나고 이러면은 보기는 좋으나, 그러니까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판매할 때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고 전시할 때 상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목적은 달성할 수 있으나 출란이 정말 행복한 걸까? 출란은 정말 건강하게 자란 걸까? 자, 이걸 이제 사람으로 한번 비유 한번 해보죠. 초등학교 가서 이제 한 반에 아이를 보는데 어떤 애는 빼짝 말랐어. 빼짝 말랐는데 어떤 애는 좀 집이 부유해. 잘 먹었어. 그래서 퉁퉁해. 그럼 그 퉁퉁한 애가 건강한 애일까요? 자, 이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동물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니야. 저거는 살이 너무 쪘어. 과영양 상태야. 얘는 좀 말랐긴 했지만은 오히려 얘가 더 건강한데 이렇게 판단을 하죠. 외형만 갖고 건강 유무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식물은 이 동물을 보듯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인간의 관점에서 퉁실하고 광역으로 빠져서 벌브가 튼튼하면 그냥 건강한 난초 이렇게 이코로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출란은 사람하고 비유했을 때 과영양 상태가 혹시 아닐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출란이 너무 잘 먹은 거야. 너무 잘 먹어서 사람으로 말하면 살이 퉁실하게 찌고 키가 훌쩍 컸어. 그러나 환절기 때만 되면은 감기를 알아. 그리고 뭐 당뇨가 왔다거나 소아성인병도 요즘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성인병에 걸린다거나 뭐 이렇게 골골한 건 아닐까? 그러나 자연에서 제한된 비료 속에서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출란 같은 경우 보면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출란들이 자연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야생화 같은 경우가 흔히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 그 산에 가면은 바위 틈에 어떤 씨앗이 떨어져서 거기서 뭐 소나무가 자란다거나 국화가 자란다거나 어떤 뭐 초목류가 자란다거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생명력이 강건하죠.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부단히 인간으로 보면 운동을 하는 거죠. 운동을 하는 것인데 누가 떠먹여 주니까 가만히 누워서 주는 밥만 먹은 게 아니라 스스로 먹이 활동을 하고 광합성 작용을 하고 이렇게 물을 또 저장했다가 먹기도 하고 이런 지혜를 발휘하면서 생명력을 키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출란도 그러한 그 자연에서 놔두면은 스스로 그러하듯이 잘 자랄 수 있는 식물인데 인간이 분해 옮겨 놓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욕심이 개입돼서 먹을 것을 자꾸 주려고 하고 더 튼튼하게 자라라고 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출란이 혹시 이 건강 상태, 강한 생명력을 잃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저는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우리가 판매할 난도 아니고 전시회 내보낼 난도 아니라면은 그렇게 속전속결로 난초를 키울 필요는 없다. 그렇게 속전속결로 키우는 끝판왕이 뭡니까? 겨울잠을 재우지 않는 가온 난초로까지 가는 거거든요. 가온 난초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온을 시키지 않고 겨울잠을 재운다는 원리로 보면은 이 식물이 먹고 자라는 어떤 비료도 극히 좀 절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튼실하게 자라는 난이 어느 순간에 병이 와서 한 방에 팍 무너지는 현상들을 저는 난초를 키우면서 많이 봤거든요. 근데 비실비실한 난이 오히려 죽을 것 같으면서도 안 죽고 끝까지 살아남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제가 출란교실을 통해서 완전히 세력이 무너져서 죽어가지고 이걸 버리려고 했는데 버리지 않고 그냥 한 1년 정도 놔뒀더니 1년 후에 거기서 신화가 트더라. 이런 것을 실증적으로 한번 예를 보여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 앞에 돌아가서 동영상을 보시면은. 그거는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생명력을. 그래서, 우리가 그 출란을 너무 저항력이 낮고 저항력이 없어지고 인간이 밥을 줘야지만 살아갈 수 있고 하는 그 동물로 보면은 온실 속에서 키우는 어떤 그 개나 고양이 또는 인간 이런 것처럼 강한 생명력을 잃게 만드는 요인을 에란이들이 출란에다가 제공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게 되고 또 그런 관점에서 출란을 쭉 관찰하다 보면은 우리가 흔히 튼튼하다고 생각하는 이 난초가 겉모습은 화려하나 건강한 난초는 아니구나. 이것이 겉모습이 화려한 것과 건강한 난초는 이코로가 될 수 없구나. 그렇다고 해서 겉모습이 화려한 난초가 건강하지 않은 난초라고 단정져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겉모습이 화려한 난초하고 건강한 난초는 이코로가 될 수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또 그런 경험을 많이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란에다가 물을 안 주고 막 괴롭히고 극한 상황에 내몰면은 꽃대를 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살아가기 위한 번식의 본능을 작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출란을 키울 때 너무 과잉 보호해서 먹을 것을 왕성하게 주고 이렇게 해서 온실 속의 난초처럼 키우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출란 스스로가 좀 운동을 해서 일을 좀 열심히 해서 스스로가 살아가는 방법을 자연 속에서 터득하고 그것을 체질화해서 저항력이 강하고 강건하고 벌레가 오면 살충제를 쳐주고 병균이 오면 예방한다고 해서 살균제를 쳐주고 이렇게 해서 보호하는 난초보다 오히려 그런 데서 노출되는 난초가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어떤 저항력을 키우는 경우도 많이 관찰이 목격이 되고 합니다. 관찰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것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란을 키울 때는 출란의 마음을 좀 읽으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저 출란이 만약에 나라면 또는 저 출란이 인간이라면 지금 어떤 상태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어떤 생각을 할까? 출란은 행복해 하는 것일까? 출란은 지금 답답해 하는 것일까? 이런 관점에서 출란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출란과 소통하려고 하면은 어느 순간에는 이 말을 못하는 식물일지 모르겠지만 느낌으로 다가온다. 우리가 개나 고양이를 키워도 말하지 못하는 짐승을 꾸준히 패턴을 연구해서 얘네들이 꼬리 상태라든가 혓바닥을 내미는 상태 또는 눈빛, 몸짓 이런 걸 통해서 개의 심리를 파악하고 또 그런 것을 TV에서 프로그램화돼서 많이 방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식물을 그런 관점에서 심리 상태를 좀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있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개, 고양이 키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을 그 언론에 노출된다거나 방송을 한다 이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디 그런 전문가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출란을 하면 한두 해 하고 때려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 출란을 쭉 봐오지 않습니까? 한번 손을 대면 이게 종교처럼 끊어내기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출란을 심리 상태를 좀 파악하고 이해하고 또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출란과 소통을 하면은 출란을 키우는데 그 노하우라 그러나요? 배양 방법이 한 단계 이렇게 푹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고수가 되는 거죠. 그 단계까지 가면은 이제 어디다 내놔도 출란의 고수가 된다고 말할 수가 있고, 또 그런 경지까지 가신 분들은 뭐 비료를 어떻게 줘라, 살균을 어떻게 해라, 뭐 꽃대는 뭐 화통을 어떻게 베껴라 그러면 옆에서 지그시 미소를 지면서 바보들 그런 게 아닌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런 숨어 있는 고수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출란과 무언의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간 거죠. 여러분들도 출란을 바라보면서 한번 그런 소통을 한번 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난실에 앉아가지고 출란을 1시간 동안 쭉 바라만 보는 거야. 바라만 보면서 출란 네가 나를 이해하고 내 출란이 너를 내가 이해 한번 해볼게. 우리 소통을 한번 해보자. 여기에는 언어가 개입되지 않지만 너하고 나하고 소통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자주 가지면 어느 순간에는 득도 한다. 득도. 우리가 산에 가서 돌을 닦는 것도 바위 굴 속에 앉아가지고 면벽, 벽만 계속 쳐다보면은 어느 순간에 탁 득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 좀 메고 나와서 나는 무슨 도사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출란에서도 그런 도사가 탄생할 수 있다. 저는 뭐 그런 단계까지 갔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개념은 파악하고 있어요. 개념은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출란을 배양할 때 여러 가지 패턴으로 연구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쪽은 물을 좀 자주 주는 출란, 한쪽은 물을 좀 안 주는 출란, 한쪽은 비료를 좀 자주 주는 출란, 한쪽은 비료를 안 주는 출란, 이런 식으로 한 몇 단계로 분류해 가지고서 어떤 난초가 세력이 잘 자라고 그 세력이 잘 자란 난초가 병이 좀 잘 오는구나, 뭐 이런 거. 또 세력이 약하지만 굉장히 강건하네,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비교 분석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내 나름대로 그 출란을 이해하려고 하죠. 여러분들도 출란을 키울 때 왕도가 없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출란을 키우는 데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출란을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들이 표현하는, 출란이 표현하는 어떤 동물과 다른 표현 방식을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 이것은 집에서 개를 키우시는 분들도 개를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주인을 자꾸 물어, 개가. 요즘에 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그램 제가 즐겨 봅니다만 개가 자꾸 주인을 물어. 그럼 주인을 싫어서 무는 건 아닌데 그 원인이 있단 말입니다. 원인이. 개가 무슨 죄가 있느냐는 거죠. 개는 죄가 없다. 그러나 주인을 자꾸 물고 손에 피가 나고 할 때는 분명히 개가 말하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사람처럼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이 와서 패턴을 분석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출란이 그러한 현상을 처해졌어. 자꾸 죽어. 그러면은 출란이 말하고자 하는 뭔가가 있을까라고요. 주인님, 우리 난실이 지금 이러이러한 점이 좀 부족해요. 비료가 이러한 점이 좀 과해요. 물을 좀 자주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등등. 저 배불러요. 뭐 이런 등등의 표현 방식, 그 식물 나름대로의 표현 방식을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 동물은 먹을 것을 왕창 주면은 먹다가 배부르면 그만 먹습니다. 근데 식물은 그만 먹을 수 있는 방식이 없어요. 그냥 흡수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식물이 배부르거나 과영양화 상태가 됐다라는 것을 식물 스스로가 모를까요? 압니다. 아는데 표현하는 방식이 동물하고 다르잖아요. 동물은 그만 먹는 걸로 표현하는 것이고 식물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저항력이 약해서 병이 와서 죽어버려요. 이거 강건하지 못한 거, 생명력이 약한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력이 왕창 붙고 튼실한 난초가 모든 게 다 건강하지 않고 이게 전부 다 뭐 성인병에 걸리는 부영양화 상태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간혹 그러한 난초도 제가 많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비료를 주면은
비료 주는 대로 삼투압 현상에서 자꾸 이렇게 흡수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이상의 비료가 몸속에 들어오니까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식물 나름대로의 표현 방식으로서 그것을 표현해내죠. 그래서 우리가 출란을 하다 보면은 초급, 중급, 고급 단계가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가야 고급 단계라고 할 수 있지. 뭐 비료를 한 달에 한 번 어느 때 주고 살균제는 뭘 주고 돌려가면서 주고 며칠에 한 번씩 주고 이거 터득했다 그래서 출란을 키우는 또는 출란뿐만 아니라 식물을 키우는 고수가 됐다? 저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란 기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